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제 130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프릴의 테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틸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규제 원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일본 강점기, 강제 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불매운동의 팩트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 보상을 한국 내 일본 기업으로부터 강제 환수로 처리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판단은 현재 일본 정부, 그러니까 지금의 현 정부죠. 의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배상이 치러지면 명목상으로도 일본 제국 시절의 과거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간 현 일본 정부는 한국이 주장하는 과거사는 왜곡되었다고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때마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신조는 자신의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정치적 이미지를 그대로 굳힐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도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객관적이거나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아베는 한국으로부터 일본 기업이 특히 현 정권 유지에 가장 협조적인 미쓰비시가 피해를 보면 그동안 호황으로 지지율을 이끌어온 자신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을 우려, 아예 먼저 책임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한국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한국은 신용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와이드 리스트에서 배제를 선언, 일부 품목, 주로 반도체 관련된 품목에 대해 한국과의 자유무역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한국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반도체인데요. 이걸 못 만들게 원료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아예 굶어 죽으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틀어먹는 이유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이번 경제 제재가 정치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인가 하고 큰 의심을 드러냈고요. 말이 거듭될수록 그런 쪽으로 계속 기울게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민심에서 니들이 우리에게 일부러 물건을 팔지 않겠다면, 즉 산업을 조이겠다면 우리도 니네들 물건을 팔리지 않게 하겠다. 즉 보이콧이라는 여론이 들끓어 본격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된 거죠. 일본 불매운동의 팩트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어떠세요, 김 사장님? 지금 일본의 조치에 맞서서 한국 내, 아니 전 세계 동포들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65년에 한일 협정에서 자기들은 청구권 못하게 하면서 돈을 대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한일 협정을 볼 때는 국가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거는 맞지만 개인이 배상, 그러니까 그 국가가 법을 어겨서 주어야 하는 것이 배상이고, 그 국가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주는 거는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배상, 보상 그런 구체적인 법적인 용어도 쓰지도 않고 그냥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만 못 박아서 이 논란의 여지가 어머, 지금 봐도 너무 많대요. 근데 그게 뭐 네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일본도 음, 그 당시 협정을 맺을 때 한국에 있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나 정신대 피해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또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그 한일 협정이 그렇게 전혀 전문적인 법률가들이 볼 때는 법적인 용어로 서술되지가 않았어요. 기술되지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거고, 그리고 지금 아베가 하는 것은 뭐 좁게 보면은 그렇게 수출 규제를 해서 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점점 이 한국 국민들이나 뭐 한민족들이 알아차리는 거는 한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따라잡히게 생겼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크게 네. 볼 때는 결국 한민족을 계속 못 살게 굴고 힘이 커지기 전에 잘라버리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게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맞아요. 그러니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당연히 이 문제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불화수소를 뭐 당장에 어떤 나라가 뭐 LG에서 만들고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기업들에게 뭐를 뭐 갑자기 수출을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온당치가 않아요. 트럼프도 정치적인 논리로 뭐 세탁기에 대해서 뭐 관세 붙이고 막 하다가 또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GT에 대해서 무슨 뭐 국가 기밀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하면서 뭐 GT나 화웨이 뭐 그 간부들을 뭐 구속하고 뭐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아베가 따라 했는데 그러게요. 어 우리 민족 어 그래서 이런 기업 논리들은 사실은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한국이 불화수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기업들은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WTO가 뭡니까?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 자꾸 그 기업 간의 관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만들어냈잖아요. 자꾸 관세하고 서로 날아가네. 그럼 뭐 괜히 네. 뒷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없애자고 해서 전 세계가 동의해가지고 이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원가도 낮추고 더 인류가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생산하고 공급하자고 한 취지로 지금 나가는 사이에 그런 와중에 갑자기 트럼프 아베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로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관세를 높이고 하면서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거는 막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맞아요. 한 회사가 A 회사한테 뭘 댈 때는 그 회사한테 대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고 그 재료를 대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쫙 연계되어 있는 게 이제 생산 구조인데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네. 요새 같이 한 나라에서 뭐 딱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떤 기업들이 특화가 돼서 그걸 자유롭게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생산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어, 거꾸로 정책을 펴가지고 정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네. 이거 뭐 다른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이제 한국 분들은 이미 뭐 아베에 대해서 뭐 분노를 표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불매 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럼 과연 우리 미주 동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두 네. 가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네. 샌디에고에 계신 한 분은 그렇게 얘기했네요. 제가 보이콧 저페니즈 하고 그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막 차에 딱 붙이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분의 차가 아마 일제인가 봐요. 어머. 미국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본 차는 무조건 사지 말아야지 뭐 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동포들 네. 중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차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용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이런 또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본 것 중에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국회를 국산화하자. 어? 어. 대한민국 국회를 국산화하자.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네네네. 그 너무 그 일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일본 국회. 사람들은 좀 자기 나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토착 외구 같은 사람들이 예.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 잔뜩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 와 예, 가지고 왜 그 일본을 변호하고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아우 그러니까 참. 그런 재미난 표현을 아주 보고 제가 이유가 있어요. 예. 후쿠시마 그 벌써 많이 오염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고 한국 와서 그 일본 변호하고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유.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이
우려될 때 2014년 그때만 해도 해산물 안 먹었잖아요, 다들. 맞아요. 딱 끊었죠. 저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지금 다 먹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어느 위험한데. 누구도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일본 사람들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공항에 갈 때도 깃발 들고 딱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물론 뭐 남들한테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매너 좋고 법을 잘 지키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건 좋은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또 똘똘 뭉쳐서 남들한테 안 맞아요. 알린다잖아요. 속이고. 네. 네, 이게 맞아요. 하나의 아주 참 그래요. 안타까운 점이에요. 일본 사람, 아, 그들의 문화, 예절, 법 지키는 거 이런 거 좋은 건 있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또 지금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같이 이렇게 핵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이 뭐 자기 물건에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똘똘 뭉쳐서 숨기는 거예요. 부정하고. 요게 참 잘못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여행 가지 말자. 무조건 여행 가지 말자. 이게 이제 범국민적으로 지금 예. 뭐 확산되고 있는데 민주동포들이 뭐 실천해야 될 건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태바님 한번 말씀하시죠. 일단 뭐 한국하고 지금 비슷해요. 안 먹고 안 사기. 그리고 일본 물건을 안 먹고 일본 물건 안 네, 사기. 가장 큰 건 안 타기예요. 일본 차를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게 차 이제 살 크죠. 계획이 왜냐하면 있는 지금 확실히 그 일본 제품이 좀 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판매율이 떨어지고 그래야지 이걸 좀 효과가 있지. 한국에서 막 이제 뭐 일본산 안 산다고 했는데 뭐 판매율이 뭐 그대로고 뭐 이러면은 무시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음, 일본 차를 사지 않는 것이고요. 또 예. 그렇다면 우리가 국산차를 사면 좋은데 이번 기회에 아예 국산차의 서비스나 질이 향상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네. 하나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우리 캐롤라인 일방송 그 청취자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어 일식 횟집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맞아요. 이분들이 하는 거는 일본 제품은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맞아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생선 뭐 이걸로 하고 그 가게 소유권도 다 한인분들이 갖고 계신 거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괜히 너무 그런 거는 과도하게 해가지고 음, 야 뭐 스시집 하는데 가지 말자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 잘 알아서 판단하실 알아서 거예요. 판단하시고 네. 일식 아니 뭐 횟집 하시는 분들도 판매 그럼요. 타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네. 아니 뭐 우리가 생선 날로 먹었다고 해서 그거 뭐 로열티를 일본에 갖다 줘야 되는 네, 그 것도 우리는 일본에서 오는 건 원래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 원래 한국 민족이 그 스시를 일본보다 더 먼저 먹었다라는 문헌도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먹밥에다가 생선 하나 올렸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일본 음식이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부터 그렇게 먹었다라는 문헌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의 그 일본의 극우 정권이 하는 이런 일들이지 또 일본 네. 사람이 믿고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럼요. 민족적 그럼요. 감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감정에 네. 따라 가질 수 해결해야 될 있죠. 문제는 반드시 있죠. 그렇지만 뭐 일본인을 미워한다든가 뭐 일본 문화를 막 배척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가장 큰 거는 지금은 실질적인 이 효과가 딱 나야 되니까 제일 비싼 물건들 아무래도 차나 정말 맞아요. 좀 무슨 뭐 컴퓨터라든가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네. 안 사기를 분명히 해가지고 이 일본산 제품의 매출을 뚝 떨어뜨려야 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예. 네. 정치 문제에 경제적 대항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스스로에게도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아베가 얼른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현명한 판단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제발 네.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캐롤라인 엘린 방송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조그맣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참여해서 지금의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하고 우리 한민족이 좀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가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동등해야 일본과도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럼요. 옛날의 문제들도 풀리지. 계속 일본이 계속 이렇게 우위에 점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이러면은 자꾸 반일 감정이 더 생기고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나라에. 맞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선거구 조작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민주당 하원 의원 4인방에 대한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트윗 논란. 여행 시 공항에서 환전 피해야 하는 이유. 오늘의 대담 상록 한인요양원 이영송 원장님. 지역 및 산업 소식. RTP에 있는 스마트 스카이 네트워크사 또다시 투자금 유치. 랄리 동부 우물물 식용으로는 위험. 자, 김 사장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가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한 게 많은데 오늘 이 전해드릴 소식은 그렇게 좋지 않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게 뭐냐면 제리맨더링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제리맨더링에 대해서 위헌을 판가름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그 연방 대법원에서 6월 27일 날 결정이 내려졌어요. 사실은. 아, 네. 자, 제리맨더링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우리 뭐 김영훈 교수님도 정치학적인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언급을 했는데 아주 쉽게 저는 얘기할게요. 쉽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18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민주당이 노스캐롤라이나 총 유권자의 50% 이상을 득표했어요. 오, 그래요? 예. 공화당은 50%를 못 받았어요. 훨씬 못 미쳐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전에 그 공화당 주지사가 화장실법 막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네, 욕 했었죠. 무지하게 먹었잖아요. 모든 경기 같은 거 취소하고 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기로 했던 뭐 대회 같은 거 취소당하고 여기로 들어오기로 했던 비즈니스들이 뭐 이런 반 인권적인 법을 통과시킨 노스캐롤라이나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뭐 보이콧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실망스러운 행태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반발. 또 의료제도 개혁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2018년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역대 최다의 득표를 한 거예요. 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의회 선거구가 1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제1선거구부터 해서 쫙 해서 13개 선거구가 있는데 2018년 11월에는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는데도 민주당에서 딱 3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50% 이상 득표했으면 13개 선거구에서 7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뭐 인디펜던스가 한두 개 받고 공화당이 한 대여섯 개 받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공화당이 10개, 민주당이 3개예요. 그래서 결국 2014년 선거, 2016년 선거와 똑같이 3개 선거구만 이긴 거예요. 민주당에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이게 계산해도. 대의 선거라는 게 이상하네요. 뭐예요? 대의 선거가 이 1000만 노스캐롤라이나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표자를 뽑을 때는 그래도 대충 뭐 어떤 선거법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도 대충 그 사람들이 원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만큼 그 대표들이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100%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건 그렇죠. 너무했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요? 유효 득표는 과반수를 넘게 얻었는데 의석수는 훨씬 못 미치는 3개밖에 못 얻었어요. 3개.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연방 법원에다가 제기를 했는데 연방 법원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결국 이거 노스캐롤라이나 제리맨더링이 위헌이다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연방 대법원. 9명의 대법관들이 있는 그 연방 대법원. 그래서 6월 27일 날 결론이 내려졌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내려졌어요. 어떡해요? 연방이 이 공화 민주 양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5대 4로. 어머. 그러니까 이거는 연방에서 개입할 게 아니란 얘기는 결국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가려달라는 거가 이제 파기되고 그러네요. 이제는 제리맨더링을 해도 된다. 이게 된버려요. 인정하는 거네요. 네, 인정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로 그 전에 8명 있을 때 대법관이 그 앤서니 케네디는 나름대로 그 레이건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고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그래도 조금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선거구 조작에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이런 거까지는 할 수 있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으면 자기는 이 제리맨더링을 막게끔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그런데 2018년에 은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온 놈이 바로 브렛 캐비나지 않습니까? 얘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5대 4로 쫙. 무용지물이죠. 네, 공화당이 유리한 거지. 물론 참. 메릴랜드 같은 데는 네. 그 약간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게 약간 조작을 한 것 있어요. 있기는. 메릴랜드주도 유언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한 당에 유리하다라고만 하는데 뭐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다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미국 전체에서. 그래서 난 로버트 대법관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정말요?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실망을 하냐면 저는 그 기사 보자마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방이라는 게 뭡니까? 연방 대법관이. 이 주나 하급의 그 행정단이나 이런 데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대법원이 나름대로 그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대의 정치가 심각하게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선거구를 심지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조작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돼요. 막 한 선거구가 저 끝에 프랭클린 카운티서부터 저 밑에 뭐 남쪽에 있는 데까지 뱀처럼 실처럼 만들어 버렸어. 이게 그게 어떻게 한 지역구라고 할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돼. 지역구라는 거 뭐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라고 해서 그 지역구에서 의원을 한 명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마일 멀리 떨어진 데까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합쳐가지고 그 공화당 의원을 당선시키기 가지고 그렇게 지역구를 만들어는 게 이거는 세상 누가 봐도 속아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조작이죠, 조작. 근데 이런 거를 대법원이 이거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개입할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 얘기 듣는 순간 정말 이 XX 같은 정말, X야 욕이 딱 나오더라고 내 입에서는.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신뢰가 안 되네요. 이게 대법원이에요 이게 대법원이에요 이게. 참.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을 수가 안타깝게도 노스캐롤라이나가 이거를 하고 나니까 다른 주 공화당들이 힘을 흘리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와 죽여주는데 하면서 이제 점점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까지
널리 널리 예, 퍼져나가고. 널리 널리 퍼져나로 이렇게 될 잘한다. 우려가 있어요. 그 굉장히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게. 네. 또 다음 소식도 좋지 않은 소식이죠?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드릴게요. 네.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거예요. 그 제리 맨더링 때문에 이 보세요. 파란 아이고, 민주당 요만큼 얻은 정말 거예요. 실처럼 쭉 이렇게 예. 올라가 있네. 1번 선거구, 4번 선거구, 10번 네네. 선거구 요거 딱 얻고 아유, 나머지 다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예. 조작 참 잘했네. 아유, 참. 누가 봐도 참, 아유. 자, 두 번째 또 실망스러운 건 역시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자, 우리 이제 캐롤라이나 열린방에서 앞부분에 세계 주요 소식, 미국 정치 소식 이거를 좀 간단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영은 교수님이 정치학적인 그 이론을 바탕으로 또 현실 소식을 잘 설명해 주시는데 지난번 한국 연수 세미나 때문에 예, 가셨죠? 학회 때문에 학술 대회 네, 때문에 학회, 네. 쭉 못 나오셨고 그 다음에 한번 나오셨다가 지금은 개인적인 휴가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 이 일반인으로서 무비즈 동포로서 꼭 알아야 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뭐 어른들 사이의 대화, 또 뭐 아이들과의 밥상머리 대화, 그다음에 뭐 가게에서 일할 때 손님들이 뭐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저렇게 자기 견해도 얘기하고 한 그 정도 필요해서 하여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가장 사람들의 그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실만을 몇 가지 뽑아서 저희들이 요약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김영 교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 네.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런 취지에서 요새 이제 또 많이 논란이 많이 되고 언론에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Go back to your country. 아유, 아주 안타까운. 참 저속한 말을 또, 아유. 아마 내가 지금 참 태바님한테도 물어보기도 미안한 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태바님은 여기 미국 살면서 Go back to your country, Go back your home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가 물어보기도 힘든 거는 이거 굉장히 상처받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시죠? 제가 그럼요. 1990년도에 이제 우리 워싱턴주에서 일할 때 제가 젊고 그러면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유학생들이 막 학비를 벌기 위해서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막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우리들 모여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은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손님들하고 싸울 때는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오백지역 칸츄리 뭐 이런 얘기 싸우다가 들었다고. 아유, 참. 이런 이게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굉장히 마음에 상처지 않습니까? 뭐 그 내가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어디 이렇게 뭐 미국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갔는데 어떤 놈이 그런 얘기 하면 뭐 그래도 확 되받아 치면 되지만 만약에 그럼요. 네. 아이들 자기 자식들하고 어디 가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갔는데 뭐 실갱이가 붙어가지고 어떤 백인이나 이런 사람이 뭐 꼬백지 칸츄리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너나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똑같이 얘기해줘야죠. 뭐. 그렇지만 지도 왔으면서. 마음은 그 가족들 앞에서 내가 당한 무한함 이건 지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죠. 네. 하루 아니, 종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저속하고 말이 되지도 않는 질문입니까? 그러니까요. BBC에서 이번 뉴스에 이제 몇 명을 인터뷰했더라고. 미국에 왔던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각계 인종 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하다못해 중동 사람, 뭐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를 쫙 실제로 인터뷰했는데 뭐 우리랑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파가지고 화가 났다 이거죠. 자기들도 뭐 되받아 치긴 한대요. 야 네이티브 아메리카가 이 땅의 주인이지 네가 무슨 주인이냐 하면서 백인한테 당연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상처는 그래도 기분 너무나 나쁘죠. 오래 간다 이거. 이거는 진짜 네, 어디 가서 이건 뭐
손해도 이만저만한 맞아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 한마디 듣는 게. 네, 네. 그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이 욕이 나쁘냐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건 제 혼자 개인의 생각입니다. 욕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할 때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간아 그러잖아요. 막 감정 실었어. 네. 인간의 근본인데 그 인간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나가 가장 소중히 하는 엄마 아빠를 빗대서 욕하는 거 있죠. 저속하게. 그거는 정말 그래야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근데 그래야 가장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 칸츄리도 돌아가라 대통령이 이거 마찬가지. 너의 근본인 그 나라로 돌아가 이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한 말인 거죠.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이 민주당의 4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떠오르는 네. 4인방. 네. 예, 이분들한테 스쿼드. 트위터로 네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욕을 해버린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그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저속한 말을 해요. 예. 참 밑바닥이다. 아유. 지금 보시다시피 아유. 이 뉴욕 브롱스에 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있죠. 오카시오. 예, 그리고 미네소타에 라시다. 미네소타에 이분이 일한 오마르, 일란 오마르. 네. 예, 이 미시간의 라시다 트라이브, 라시다 틀라입. 예, 매사추세츠의 아이아나 프레슬리. 아이아나 프레슬리. 이 이제 새롭게 초선 의원들이고 무슬림 출신도 있고 또 이민 2세 또는 이 이란 오마르 같은 경우는 뭐 레퓨지로 와가지고 17살 때 미국 시민이 된 다음에 지금 연방 하원이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아유. 예. 아니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 할아버지도 어디야? 독일 서남부 칼슈타트? 뭐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본인도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예, 본인은 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야 나는 그 고백 지역 칸츄리가 그거 뭐 인권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네가 온 나라에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뜻이었다라고 해명은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 도널드 트럼프 지난번에 그 샬롯빌 버지니아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충돌을 해서 몇 년 전에 샬롯빌 버지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 둘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요. 트럼프 아니 대통령의 판단도 없나? 이런 행위들 때문에 자꾸 백인 우월자들이 이제 더 길을 펼치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게 자꾸 범죄가 더 일어나고요. 또 그때 그 샬롯빌에서 일어났던 그 백인 있죠? 예.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너 아직도 후회도 안 하고 너가 한 일이 그렇게 잘했니? 그랬더니 엄청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련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백인들이 미련한 짓을 자꾸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그런 것들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양비론을 한다거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백 지역 간출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사이에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런 욕 한번 들으면 며칠이 기분 나쁘다고.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점점 우리한테 더 많이 생긴다는 일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준이 계속 보상받지 떨어지게 못해요.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어디서 욕 한마디 듣고서 손 끄끄 아는데 그거 뭐 누가 돈을 대주나? 치료해주나?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가슴에 상처가 되고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고 우리 그럼요. 노인분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네, 김 사장님 혹시 바닷가에 걸어 다니시다가 바다거북의 둥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바다거북 둥지를 본 적은 없고
내셔널 네.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서 그 거북이들이 해안가를 막 모래밭을 거쳐 가지고 조금 뭐 흙이 있는 데도 가서 낳고, 그다음에 네. 뭐 보름달이 비칠 때 막 새끼들이 막 부화가 돼 가지고 바다 쪽으로 막 가는데, 또 그걸 먹으려고 막 새하고 어떤 동물들이 막 총공격을 하고, 막 그중에 몇 마리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막 바닷물 속에 막 음. 그 나뭇잎처럼 이렇게 휙 밀려가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는 좀 봤죠. 보셨구나. 네. 그 모래 속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서 모래에 덮어 놓나 봐요, 네. 그 바다거북이. 음. 그런데요, 지난 6월 17 일이었대요.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해안 오크섬 부두가 비치에서 누군가 바다거북 둥지를 파헤쳤대요. 다행히 거북알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당국은 거북 둥지를 훼손하는 사람은 5만 달러의 벌금 와. 또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예. 지난 6월 1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서도 한 여인이 나무 막대로 거북 둥지를 파헤쳤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음. 거북 전문가에 따르면 바다 거북은 통상 4월부터 10월까지 알을 낳기 위해 모래 속에 둥지를 튼다고 하네요. 아니 이걸 또 분명히 귀한 아주 소중한 바다 거북의 알이라는 걸 알면서 왜 이걸 파헤치고 또 그러는지 몰라요. 그쵸? 글쎄 뭐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자꾸 파헤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요. 뭐 호기심? 뭐 호기심인지 아 모르겠는데, 인제 이 대부분의 바다거북이들이 네. 인데인저드 스피시에서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요 지켜야죠. 지켜야지. 맞아요. 아유 하여튼 우리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모래밭에 숨겨진 바다거북 알들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니까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여름 방학이고 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여름철에는 또 항공료도 평소에 거의 2배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음. 이른바 성수기이기 성수기죠. 예. 때문인데요. 성수 요금이죠. 네. 성수기라서 또 비행기 티켓값까지 비싼데 또 여기에 주의해야 할 여행 팁이 있습니다. 즉 공항 내 환전소에서 될 수 있으면 환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네요. 왜요? 공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환전 수수료가 엄청 비싸대요. 음. 미국 내 어느 공항의 환전소에서 지난 6월 5일 환전 비율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 원화를 매입할 경우 1달러당 962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즉 100달러를 주었더니 96,200원을 주더랍니다. 야.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거꾸로 쓰고 남은 원화를 매도하려고 하니 한화 1,427원을 줘야 겨우 1달러를 받았다고 하네요. 즉 14만 2,700원을 주면 100달러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손해예요. 그쵸? 그래서 여행자는 공항 환전 시 환율을 꼼꼼히 살핀 후에 매도할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예. 옛날에는 공항에 그 은행이 직접 가서 어 바꾸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게 점점 아닌가 봐요. 심하군요. 예. 살 때 가격, 팔 때 네. 가격에서 하여튼 바꿀 때마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음. 그러네요. 네. 자, 김 사장님, 지역 및 산업 소식 알려주세요. 예. 조금 아까 한국 여행에 대해서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미국 내에서 인제 뭐 가까운 거리는 괜찮죠. 여기에서 뭐 조지아 간다든가 뭐 DC 간다든가 뭐 1-2 시간 비행기 타는 건 괜찮은데, 뭐 네. 동해에서 서쪽 서해 쪽으로 간다든가 뭐 한국을 간다든가 그럼 비행 시간이 뭐 5 시간, 10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그 지루한 시간에 뭐 영화도 보고 잠도 안 오고 뭐 음악 듣고 막 이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가져가지고 이렇게 캐롤라이나 연행방송 같은 거 하든가, 네. 텔레그램, 줌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랑 화상 통화를 하든가, 네. 페이스북을 신나게 하든가 이러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비행기 탔을 때 과연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할 와이파이를? 수 없죠. 근데 못하죠. 비행기에는 분명히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공항에도 와이파이 있고. 그냥 공항에서는 조금 돼. 그죠? 네. 공항에는 좀 근데 돼요. 일단 비행기 타도 거기에 와이파이 있습니다. 한국 내 와이파이 시스템이라고. 근데 그게 한 번이나 혹시 작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안 해봤어요. 아예 안 해봤어요. 예, 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예, 그 이유가 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요? 일단 비행기에 보통 이런 와이파이가 있어요.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와이파이는 기계 몇 대가 씁니까? 2개, 3대가 쓰죠. 네. 그 비행기에는 적어도 국제선 같은 경우는 300명, 400명, 국내선에도 좀 장거리 같은 경우는 200명, 300명 타잖아요. 그렇죠. 200명, 300명이 그 와이파이를 쓸 수 있냐 이거지. 안 되죠, 도저히. 네네네. 당연히 엄청 느리거나 아예 안 되는 거죠, 먹통이지. 그러니까 바로 와이파이라고 뜨긴 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항공사에서도 그럼 이거를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되잖아. 네. 왜 못 바꾸나? 그러니까요.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예. 근데 이렇게 인터넷 장비든지 비행기 내 어떤 장비가 들어갈 때는 일단 가격도 비싸지만 이 장비를 하려면 비행기를 세워놓고 그거를 장착할 때 시간이 걸려요. 많이. 아, 그러면 네. 비행기 운항을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요새같이 성수기라든가 이렇게 뭐 요새 최근에 뭐 737 맥스 같은 경우 뭐 또 그라운드가 연기됐죠. 그 운항 중지가 11월까지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늦어서. 예. 뭐 오. 이런 시기에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막 중부 비행기가 사가지고 띄우네 난리나 할 때 이 와이파이를 뭐 하게 위해서 와이파이 뭐 인터넷 빠른 와이파이를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항공기 내 어떤 장비를 바꾸면은 FAA 연방 항공국에 철저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 비행기가. 어머. 그러면 그래요? 적어도 그게 뭐 몇 개월 몇 년 이거 인스펙션 해야 됩니다. 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공기를 타서 와이파이를 쓰려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와이파이 인플라이트 와이파이가 있어. 근데 아무리 접속해도 페이북이 안 나와. 보고 싶은 친구의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결국 이 네. 실망을 한 나머지 영화를 보든지 뭐 위스키를 마시고 그냥 코 쿨쿨 골면서 자야 돼요.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회사가 있습니다. 음. 어떤 회사예요?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나요? 예, 우리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RPT에 있습니다. 오. 와. 참 저도 와이파이 왜 안 되나 그 전에 비행기 몇 번 탔을 때 그냥 아유 뭐 안 되나 보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음. 있는 거를 깨달았는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고. 회사 이름이 바로 스마트 스카이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입니다. 와. 또 이런 회사가 또 여기 RTP에 있네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일반 항공 여행자들의 그 아픈 곳,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을 이제 제대로 파악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뭐 쉽게 되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뭐 기술자 공용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펀드를 받아야 돼요. 이 완벽하게 이게 되려면은.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2,560만 불의 그 기금을 또 투자 기금을 마련을 했어요. 받았어요. 오, 네. 2012년 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총 3억 6,5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했네요. 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항공기에 좀 4G 네트워크라도 여행객들이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실컷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시험은 성공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투자금을 더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와. 상용화가 되진 않았고, 여기에 이제 네. 5G 네트워크까지 넣어서 더 빨리 하려고 지금 계속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게 이제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 아. 예.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RPT에 있는 스마트 스카이 네트워크 회사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랄리 동부 지역에 수천 가구 식수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자, 랄리 동부 지역 수천 가구 주민들이 지난달부터 웨이크 카운티로부터 마시는 물로 우물물을 사용하는 경우 우물물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대요. 카운티 당국은 우라늄과 라돈 같은 화학 물질이 건강 허용치를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네요. 카운티 당국은 추산으로 이 지역 5가구 중 1가구 확률로 이들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고 하네요. 이들 화학 물질은 카운티 동부 지역을 덮고 있는 암석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카운티 당국은 최소 한 가구는 허용치 20배에 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요. 또 이미 2명이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한 후 아픈 적이 있다라고 알려주네요. 몸에 해로운 화학 물질은 일반적으로 냄새도 없고 색깔도 정상이며 맛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식수에서 우라늄 등 화학 물질이 허용치를 넘을 경우 암,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wake, wakegov.com/wells, WELLS나 전화 919-893-9355로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너무 진짜 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라돈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을 사고 팔 때도 이 네.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라돈이 어떤 집을 살 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 구조는 튼튼한가, 전기는 잘 되나, 뭐 물은 잘 나오나, 배수는 잘 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라돈 테스트를 네.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하에서 이런 방사능이 나오는 게 있는가, 또는 그 음. 건축을 지을 때 무슨 뭐 단열재나 이런 데서 어떤 재료에서 이 방사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돈 네. 테스트 하는데 한 150불 들더라고요. 저도 몇 번. 그래요. 새로 집을 살 때는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딴 지역에 갈 때. 네. 요번에 그 웨이크 카운티에서 랄리 동쪽, 그러니까 캐리나 더람 쪽은 서쪽이고, 랄리 동쪽, 가너 네.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크레이튼 요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웨이크 카운티를 벗어나는 더 동부 쪽까지도 이 우라늄이나 라돈 등의 발암성 방사능이 수치가 꽤 높게 나왔다고 각 가정에 그래요. 경고 편지를 보냈어요, 다. 아. 그렇지만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막 패닉 상태로 들어가지 마라. 너무 당황까지는 하지 말고, 게다가 이건 수돗물 얘기가 아닙니다. 우물물 아시죠? 우물물이죠. 우물물. 예. 네네. 그 우물물 파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은 우물물을 파서 그 잔디밭에 뿌리기 위해서 우물물을 파죠, 사실은. 네. 잔디밭에 뿌리는 물 때문에. 그래서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상황이 뭐 보고가 됐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 웨이크 카운티 웹사이트 가보니까 이렇게 좀 네. 뭐 꼭 랄리 동부만이 아니라 뭐 서부에 사는 분들도 약간 의심이 나면은, 게다가 우물물이 아니고 자기가 먹는 수돗물에는 혹시 이런 게 없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이 그로스 알파 앤 베타 액티비티라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뭔가요? 요거를 보면 이제 자기 수돗물을 따라가지고 그 수돗물을 병에 꼭 담아서 이 회사한테 보내면 조사를 해줍니다. 이 수치가 얼마다. 네. 물론 돈은 약간 들겠지만 뭐 불안한 것보단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 어떻게 이 테스트를 할 것인가는 웨이크 카운티 웹사이트에 가면은 지금 이 비디오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분은 웨이크 카운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우리 캐롤라인 엘린 방송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 뉴스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